최근에 김정은의 방중 동향 등 최근 북한 주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김정은 방중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9월 1일 오후 전용 열차 편으로 평양을 출발해서 9월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하였으며 금일 오후 늦게 베이징에 도착해서 방중 일정을 소화할 예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네, 양문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애초에 예상은 한 4시쯤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하는 시간. 아직까지 지금 속보가 안 나오는 걸 봐서 도착은 안 한 것 같은데 국정원은 오후 늦게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밤에 올까요? 시점이? 그렇죠. 이제 이 북한의 보도, 현재 여러 가지 정황 증거 보면 아마 어제 오후 한 4시 정도 평양을 출발을 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 한 3시 정도 국경선을 통과해가지고 예. 단동에 도착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단동에서 한 50km 시속 이렇게 달린다면 베이징은 적어도 한 오후 한 3시 전후 그렇죠. 그렇게 예상이 도착돼야 됐죠. 되는데 지금은 이제 도착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리고 도착된데 중국에서 워낙 이 보도 통제 이것이 강화되기 때문에 아주 보도를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언론의 몫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지도자의 동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취재 애로 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의문이 드는 게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열차를 꼭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 열차가 그렇게 특별한 겁니까? 뭐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리성 아니겠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은 비행기보다도 오히려 열차를 타고 국내에서도 현지 지도를 많이 다녔고 또 그리고 이 국제 특히 2019년에 하노이 간다든지 또 중국, 러시아 이렇게 갈 때 주로 열차를 많이 이용했죠. 예. 그것은 첫 번째는 편리성이고 두 번째는 아마 비행기보다도 열차가 안전하다. 안전하다.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은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만도 테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 일명 태양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통신 시설이라든지 숙박 시설이라든지 의료 시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있어요. 소위 말해서 달려가는 G소잖아요. 예.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익숙해 있고 또 그리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신의주 국경선을 넘어 단동에 도착하면은 곧장 아마 소위 말해서 앞에 끌고 가는 이것은 둥펑이라 해가지고 아마 중국 당 중앙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여기에 주로 집중되는 아마 그 차량이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부분도 아마 북한이 다 감안하고 그 감안의 연장선에서 볼 때 적어도 중국 지역에 들어오면은 중국이 상당 부분 경비에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경호와 예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그렇습니다. 측면이 있는 거죠.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주민에게 보도한 시기도 조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일단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보도를 해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시기가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소위 말해서 외국 여행, 다시 정상 외교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와 관련되는 정확한 일종의 형식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좀 시간 지나서 보도하고 어떤 때는 하루 지나서 또는 당일 그렇죠. 또 어떤 때는 한두 시간 후에 이렇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의 보도 정황을 볼 때는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며칠 전에는 이 한경도의 낙원 소위 말해서 이 양식소 사업소로 단 이건 민생과 관련되겠죠. 또 최근에는 미사일 연구소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밤낮으로 국방과
민생 경제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에 가서 또 이 나라와 주민들을 위해서 외교를 하러 간다. 예. 이러한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일찍이 보도하는 경향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요. 동행한 인사들이 누구냐도 관심인데 국정원이 국회 보고한 내용에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중에는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당 국제부장, 현송월 부부장 등이 수행을 하고 있고 리설주, 김여정도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푸틴과 동급의 의전, 경호 등 각별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 김주혜가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단정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우리 국정원이 파악한 거는 리설주, 김여정은 동행 가능성이 있지만 딸인 주혜는 가능성은 배제는 못하지만 일단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원의 이런 정보 보고 보면은 최선희는 아마 그 북러 회담용이 아니겠느냐. 예, 실무자니까. 그렇죠. 그다음 제 김성남은 북한에서 당 국제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항상 이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당대당의 그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항상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시에는 이 김성남 당 국제부장을 대동해 갔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이번 방중에서 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사이의 인사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협조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김여정은 그 지금 이제 선전선동부 부부장이고 또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북미 정상회담 이 상태에서 의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예. 경험을 생각해 가지고 김여정은 의전과 또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의 선전 담당 예. 이러한 용도로서 가는 것 같고 리설주가 만약에 동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설주는 아마 그 지금 이제 내일 전성절 80주년 기념식 전에 지금 이제 그 상하이에서 상하 협력기구 또 지금 정상들의 회의가 진행됐잖아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부분 정상들이 소위 부부 동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객을 맞추는 있고 아무리 객을 맞춘다 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부부 동반 초청 안 하면 못 가겠죠. 아마 그렇죠. 중국도 아마 예, 예.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 초청했기 때문에 이설주가 동행하고 김주혜 부부는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이다. 데려가느냐 마느냐. 그렇죠. 예.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동행했을 때의 이점, 하지 않았을 때의 여러 가지 뭐 이점 이런 걸 생각했겠죠.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김여정이를 김주혜를 만약에 데리고 가면은 이익보다 손실이 클 것이다. 어떤 소식? 특히 예. 김주혜는 아직까지 후계자로 내정을 내세우기에는 이르다. 직접도 없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김주혜를 데려가면은 이 중국을 비롯한 참여국 언론과 서방 언론들이 이 지금 저 빨리 이렇게 후계자로 내정했다라고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이 시선 집중이 중국의 전선 이 기념 행사가 아니고 김주혜의 방점을 두면은 주최국인 중국에도 상당 부분 좀 뭐랄까 결례가 될 수 그렇죠. 있고. 결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는 김주혜가 동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럼 과거에 김정일이나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을 이제 뭐 이른바 신고식 정도로 중국을 간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후계자 만약에 김정은이 주혜를 후계자로 임명한다면 언젠가는 중국에 데려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과거 이 김정일 위원장도 그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에 예. 방문한 사실이 있고 또 후계자가 공식화된 이후에는 단독 방문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김주혜는 아직 어리고 예. 직책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후계자 운운하면서 데려갔을 경우에 예. 상당히 오히려 손실이 크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이 판단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주혜가 후계자로 내정됐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언젠가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국빈 방문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데려가서 소개를 시키는 예.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중국행에 이제 아버지인 김정일 그리고 그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김일성 주석과 행보가 조금 더 공통점이 많다는 좀 분석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 전문가들이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그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보다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여기에 대한 모든 따라하기. 초기부터 좀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러닝 바람에 뭐 밀짚 모자를 쓴다든지 또는 인민복을 그 자주 입는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리고 이 방중 이런 동선 이런 부분도 할아버지 상 따라가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번에 뭐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중국의 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내일 전성기님 행사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그 옆에 예. 또 다른 옆에는 푸틴 대통령이 이란다면은 과거 할아버지 1959년도죠. 예. 59년도에 보면은 북한의 중국의 그 이 국가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아마 그런 정주년에 그 당시에 후르시초프라든지 또는 김일성 주석을 초청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측에서 이 모 대통령의 지금 거리에는 중국의 그 고위급이 또는 원로들이 앉고 그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김일성 주석이 배치될 수 있었죠. 있고 예. 또 앉아 이 왼쪽 옆이랄까요. 여기는 그 당시에 그 구소련 예. 서기장인 후르시초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그거를 갖다가 좀 되돌아보면은 이번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도 큰 틀에서 보면은 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이것이 어찌 보면은 1959년 할아버지 시기를 다시 재현하는 예. 뭐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59년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조금 마오쩌둥하고 좀 떨어져 있었는데 푸틴 러시아에서 이제 크렘린궁 발표하면 시진핑 주석이 여기 있으면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있고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징적으로 이런 의석 배치도 상당히 신경 쓰는 거잖아요. 의전에서. 그렇죠. 북한은 그 이 지도자와 그 국가의 일체성을 보여주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하면은 자신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을 뿐만 아니고 북한 또한 그 소위 말 북한에서는 국제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재고 높아지지 않겠어요? 예. 그렇다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죠. 예. 또 하나요. 이제 베이징에 도착을 하면은 지금 일부 외신에서는 베이징에 열차가 좀 보인다 정도의 수준의 속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도착을 하게 되면 어딘가 묵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어대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외빈들 만든. 거기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묵는 장소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중국의 영빈관이 일종의 조대, 예. 다오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했을 때는 대부분 거기에 다 그랬죠. 묵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상하이 협력기구 수장들이 상당부 오기 때문에 그 이 조대 한 군데로서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호텔이라든지 또는 그 나라의 영빈관 이런 것을 활용할 거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조대에서 묵으면 가서 좋겠지만 예. 그러나 중국의 입장 사정을 다 감안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북한 대사관 그리고 예. 주중 북한 대사관 여기에서도 묵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에 뭐 이 주중 북한 대사관 예. 묵지 않는다면은 소위 말해서 거기에 한 번씩 들려가지고 격려하는 예. 그 정도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베이징역에 도착했다는 속보입니다. 일단 베이징역을 다 지금 봉쇄하고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열차가 들어오면은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 5시 지금 넘어가는 시각이면은 이제 한 20시간 좀 넘게 걸렸네요. 일단 베이징역에 도착을 해서 일단 여정 1박은 해야 되니까 어딘가 숙소에서 일단은 주중대사관이라든가 뭐 열차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숙박을 하고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움직이는 걸 이제 체제가 움직인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건강이라든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면은 뭐 침 한 방울, 담배꽁초 이런 거 다 수거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그게 노출이 될까봐 그러는 겁니까? 외국에? 특히 뭐 정보 당국에서 하는 일이 예.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적이라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상대하는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자의 그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리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 그 소변기라든지 이까지도 다 검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모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보여지고 예. 특히나 지금은 이제 조금 앞에 뭐 3시에 도착한 것인지 아니면 5시에 도착한 것이 그거는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도 그렇죠. 알려진 게 5시니까. 그렇죠. 예, 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도 아마 지금 이제 베이징에 도착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예. 다른 어디 그 뭐 기업사라든지 또는 관람한 곳이 안 간다면은 예. 아마 그 이 북러 정상회담을 가장 먼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북러 정상회담이요. 예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이 뭐 러시아에서도 그 이 북중 북러 정상회담 한다는 그런 일단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은 이 푸틴 대통령은 내일 그 이 열병식이 끝나자마자 곧장 블라디보스토크로 날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지금 이제 동방경제 포럼을 맞아요. 개최하기 예, 때문에 예. 그렇다면 시간이 김정은 오늘밖에 위원장을 없다. 만날 시간이 좀 여유로운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지금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서 좀 바쁘게 예.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 북중 정상회담 내일 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天安문 막루에 새 정상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3자 정상회담은 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그 이 북중러 삼국 정상회담 가능성 상당히 낮다. 예. 지금까지 징후로 봤을 때 그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어제라든지 동행 인물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예. 기타 이런 것이 사전에 전부 다 그 이 준비가 다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동행 인물로 볼 때 삼국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포석은 아닌 것 같아. 예. 또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 봤을 때 외형상으로 그 이 북중러 삼국 연대 모습은 보여주고 하지만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든지 또는 미국에게 상당한 불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진 포즈만 취하고 실질적인 정상회담은 예. 다음 기회로 미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럼 이번 계기로 사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좀 껄끄럽게 보고 있었잖아. 탐탁치 않게 보고 있다는 해석도 있었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이번에 아마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했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그 노력에 있어 가지고 일종의 뭐랄까요 지원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아마 경제 부분에 특히 이 2019년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합의한 데 부분 이 부분이 코로나 이해 가지고 전혀 이행이 되지 못구나 중단된 상황이 많단 말입니다. 이것을 완전 복원하는 것이 그 복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국이 대규모 대북 지원입니다. 예. 그런 거 볼 때 아마 이러한 것을 약속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에 응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 부분 자신의 국제적인 이미지 위상뿐만 아니고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익도 많이 챙기는 최대의 수혜자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결국에는 경제 방점이 찍혀 있을 거란 말씀.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가기 전에 ICBM 관련 연구소를 들러가지고 역시 이번에 회담의 의제는 뭐 핵이라든가 무기, 안보 이런 거에 방점이 찍힌 거 아니냐는 좀 해석도 있었거든요. 결국엔 경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북중 간의 경제를 보고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미사일 연구소에 현지 지도한 것은 아마 이 북한의 ICBM 핵 능력
이것이 미국의 본토까지 날아갈 뿐만 아니고 상당 부분 위력도 가지고 있다. 그 하나. 또 하나는 그 북한이 핵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만큼의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충분한 핵 강국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북중러 삼국 정상이 나란히 앉더라도 북한이 여기 대해서 한치라도 밑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화성포 20여 년 운영을 하면서 미사일 연구소 가고 또 그것을 갖다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냈다. 다시 말해서 조선중앙통신이라는 것은 북한 내부용이 아니고 대외용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현지 지도에 대해 가지고 노동신문에 게재했다면은 이것은 뭐냐면 또 대내용이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래서 이번에는 조선중앙통신에만 발표했기 때문에 대외 메시지가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베이징에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에 전승절 열병식이 있고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일단 속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